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삼양식품 기업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MSCI 지수에 또 편입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제 최고가를 쓰면서 기대감이 여전히 자리했던 그런 기업인데 비하인드 스토리 등등 여러 가지 이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중훈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삼양식품 하면 이제 불닭볶음면이잖아요. 네. 예, 그 인기는 뭐 여전한 듯합니다. 네. 예, 글로벌 시장 반응이 여전히 뜨겁고요. 원래 미국 시장에서 뜨거웠는데 네. 최근은 유럽 시장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5일 날 네. 네덜란드에서 주는 뭐 최고 제품상의 이 불닭볶음면이 골든 휠이라는 수상을 통해서 물론 네덜란드 한 국가긴 하지만 유럽 시장의 기세도 만만치 않구나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그 네덜란드 시장의 이 골든 휠 상의 내용을 좀 보면 특히 젊은 소비자층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제품을 수요하는 영휠도 이쪽에서 차지를 했고. 영휠, 골든 휠 이렇게 되나 보죠. 예, 그렇죠. 예. 이렇게 합쳐서 이제 골든 휠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그 이 브랜드 파워 자체가 생각보다 오래 간다. 예. 이게 이제 그 2019년도에 팬데믹 때 많은 사람들이 잠깐 유행으로 그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네. 미국 시장을 휩쓸고 이미 유럽 시장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누리면서 K-스파이시의 뭐 어쨌든 우리가 뭐 이제 K-푸드, K-컬처, K-팝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외국에서 K-스파이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K-스파이시 매운 거. 네, 네. 네. 아이콘으로 등장하면서 불닭맛. 생각보다 꽤 지속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삼양식품이요, 사실 이제 음식료 관련주이긴 한데 거의 수출주의 역할을 하는 게 그렇죠. 매출비 중에 거의 80%이잖아요, 수출이.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물량은 계속적으로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에서 인기가 있었는데 유럽으로 전방위적으로 퍼지니까 네.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증설에 대한 네. 그런 니즈도 차오를 것 같거든요. 현재 상황은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 정설 부분이 사실은 주가 영향에 저는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라 보고 있는데 네. 실제 매출 곡선하고 이 정설 곡선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에 이 불닭볶음면 유행을 타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원래 공장이 원주에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밀양 원주 공장을 일단 2020년에 그 4개를 대성설을 합니다. 네. 4개 라인을. 그리고 이 매출이 급등을 하니까 저기 보시면 2022년도에 밀양 1공장에 4개 라인을 증설을 또 해요. 근데 이제 이번 6월 달 다음 달에 준공을 하는 게 밀양 2공장인데 라인을 무려 6개나 증설을 합니다. 라인을요? 6개죠. 예. 그러면 그 6개 라인인데 기존 라인보다 훨씬 캐파가 큽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인간 생산 능력이 한 7억 개 정도 되거든요. 라면 개수로. 한 7억 개 정도 보고 전문가들은 7억 개 중에서 풀 가동이 아니라 하프, 한 50% 가동만 하더라도 매출 정대 효과는 1,000억이 넘습니다. 1,000억이. 네. 그래서 일단 이게 생산 금액 기준 1,000억이니까 실제 매출 기준은 훨씬 높다고 봐야 돼요. 영업이익 곡선하고 지금 영업이익률이 무려 25%입니다. 엄청나죠? 사실, 예, 네. 두 자릿수입니다. 환율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라면 3사 중에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가장 높고요. 예. 이번에 영업이익도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을 라면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1,000억을 넘겼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네. 처음이라는 거죠. 네, 처음이라는 최초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추세면 이제 지금까지 이 어떤 주가에 반영된 거는 밀양 1공장 정도의 매출만 반영됐는데 밀양 지금 2공장 준공이 6월 달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매출에 반영되는 게 3분기부터예요, 실제로는. 자, 그럼 3분기부터 매출에 반영됐을 때는 지난해 매출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이게 지속된다면 주가에 요 부분한 주가에 반영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최근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차츰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 밀양 공장 라인 증설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이제 중국 공장에도 가동을 네. 앞두고 있는 거죠. 중국에도 6개 라인이 들어가요. 예, 예. 네, 이렇게 되면 중국 공장의 라인 캐파가 얼마냐면요. 그러면 그 8억 2천만 개. 그러니까 훨씬 더 많아져서 예. 그러면 전체의 캐파가 18억개에서 25억개로 증가하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공장까지 라면 이 캐파가 다 반영이 된다면 원래 매출은 2조까지 뛰어넘지 않을까? 네, 그 정도 볼 수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캐파가 늘어나면 뭐가 주냐면요.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원가 대비 판매 관리 비율이 전반적으로 줄어듭니다. 아, 판매 이게 관리비가 이제 캐파, 예, 그렇죠. 더 캐파 좋은 커지면서 거죠? 그렇죠. 기업 그러면 입장에서. 예. 이익률이 좋아지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제조업의 특성인데 제조업은 캐파가 커지고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판매 관리 그 비중 자체가 줄어들면서 뭐 이렇게 가면 사실은 올해 영업이익률이 지난해보다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네.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지난 분기에 유사한 흐름만 간다면 지금 상향식품의 매출 영업이익 곡선은 계속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봐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삼양식품의 실적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높아진 실적 전망치를 어느 정도 이제 부합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는 많이 뛰어난 수치인지 일단 분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돌파한 이례적인 데이터가 그렇죠. 나왔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좀 비교 분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심 국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예. 농심이 1분기 매출이 9,119억이었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539억밖에 안 돼요. 농심이. 그리고 오뚜기가 9천억이었는데 영업이익 65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양식품은 매출은 4,951억인데 영업이익이 1,000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25%를 영업이익률이 뛰어넘은 거죠. 지금 삼양식품 실적 추이를 보시면 그러니까 지지난해 2023년 1분기에 2,400억이었던 매출이 일단은 2배가 됐죠. 올 1분기에 보면 2,455억이 4,951억이 됐으니까 매출이 2배가 됐고 영업이익은 무려 4배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곡선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매출이 2배가 되면 영업이익도 2배가 되는 게 정상적인데 이 라면 이 삼양식품은 그 농심이나 이 오뚜기와 달리 불닭볶음면 탄일이 매출이 지금 워낙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탄일 아이템의 매출이 저렇게 높아지면 쏠려 있죠, 완전. 쏠려 있기 때문에 저게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영업이익 곡선은 2배로 더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탄일 제품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농심이나 오뚜기 같이 여러 제품들을 가지고 매출이 늘어나고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한계가 있는데 이 탄일 제품에 대한 캐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현재 1분기 매출은 밀양 2공장이 가동되기 전의 매출이었단 말이에요. 예. 지금 그 밀양 2공장이 가동되고 중국의 6개 라인이 같이 가동되면 매출은 저기에다가 제가 볼 때 한 50%는 더 증가할 줄 봐야죠. 아, 그래요. 네. 예. 이제 그렇게 보면 지금 경쟁사인 농심과 오뚜기에 비해서는 영업이익률이 지금 2배가 넘고요. 매출은 절반인데 영업이익이 2배가 넘었으니까 영업이익률 보통 4배가 되죠. 지금 보시면 뭐 농심 같은 경우는 9천억에 500억인데 불구하고 4,900억인데 1,000억이니까 영업이익률은 4배란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이제 단일 한 아이템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유도가 적고 두 번째는 삼양식품은 전체 매출의 80%가 수출이잖아요. 수출, 예. 아마 1분기에 환율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1,400원대 유지가 됐었죠. 예, 예. 그러니까 환율 효과까지 겹쳐지면서 이러한 효과는 저 환율 효과와 수출 효과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우려했던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을 모두 희석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도 따라지는 삼양식품이다. 환율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말씀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 앞서서도 밀양 공장 말씀해 주셨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공장에서도 네. 이제 판매하면서 이제 실적에 더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관세 영향을 상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라인은 어쨌든 한국과 한국에 중국에 있죠.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저는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단에서의 큰 피해는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향후는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됐던 시점이긴 했습니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이 이제 미국 매출이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의 80%가 수출이고 네. 그 중에 미국 매출이 상당수 있지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관세 25% 관세가 붙으면 과연 영업이익률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우려는 있는데 저는 많은 부분에서 상쇄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일단 고환율 효과가 너무 커요. 고환율 효과. 물론 이제 환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1,300원대 후반까지 가더라도
관세의 효과는 많이 희석시킬 가능성이 크고요. 네. 두 번째는 가격 인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품 가격으로요? 그렇죠. 예. 일단 국내의 라면 가격은 이미 올랐어요. 예. 그런데 이 국내 라면 가격이 오르면서 해외 가격도 오르는 효과가 있어서 이 환율 효과하고 가격 인상 효과가 관세 25%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시킨 놓은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라면이라는 제품 자체가요 객단가가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도 상당히 매력이 크거든요. 아까 그래서 이 라면이란 품목이 객단가가 높지 않은데 단일 품목으로 저 정도 매출을 일으키면서 아까 농심과 오뚜기와 다르게 영업이익률 자체가 4배가 되는 효과를 발휘한 거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제가 볼 때 2019년부터 2025년이란 말이에요. 6년이란 말이에요. 이미 불닭볶음면의 고객 충성도가 형성되었다 봐야 됩니다. 네. 국내에서는 신라면 같은 고객 충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6년 정도 지속하고 계속 매출 성장 곡선이 오르고 있다면 이 정도면 미국과 유럽에서 고객 충성도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네 가지 효과면 저는 관세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이 결국에는 손을 잡았잖아요. 네. 10% 뭐 30%. 저는 이 추세가 하반기에 가면 관세 희석 효과를 굉장히 높일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쨌든 삼양식품이 지금 100만 원만 찍었다가 조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듣는 것 같은데 저는 제 개인 생각은 더 갈 수 있는 충분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대외적인 그 환율 리스크, 무역 리스크 이런 것도 좀 상쇄될 요인들이 상당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MSCI 한국 지수에 편입되는 흐름도 그렇죠.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주가는 조금 더 튈 가능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100만 5천 원이 최고가였거든요. 4월 8일. 네. 이걸 한 번 더 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지금 뭐 제가 이제 뭐 차트를 전문으로 보진 않지만 그냥 기업 자체의 어떤 경쟁력이나 포텐셜을 보면 이런 거 같아요. 시장에서 식품주가 100만 원을 찍어 황제주잖아요. 바이오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고 반도체도 아니고 예. 뭐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시장에서 약간의 부담감이 좀 작용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마 며칠간의 조정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MSCI 편입이 오늘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일단 한 번에 포텐셜을 더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포텐셜로 저는 한 번도 오를 거라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밀양 2공장의 본격적인 양산과 매출의 3분기의 매출 곡선의 우상향 이런 게 더해지면 저는 어느 정도 뭐 충분히 포텐셜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MSCI 한국지수 편입은 또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큰 호재이잖아요. 그렇죠. 수급이 유입될 네. 수 있는 가능성. 그거에 대해서도 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잘하시는 거잖아요. MSCI 편입을 하면 보통 그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프로그램 매수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외국인들의 투자에 블루칩으로 등극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일단 100만 원 넘어도 블루칩이지만 사실은 MSCI 편입이 훨씬 더 퀄리티가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가지게 되죠. 편입 자체가. 네.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자연적으로 프로그램 매매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하방 저지선이 고착이 됩니다. 이 종목은 최소 얼마까지는 하방적으로 안전해라는 게 네. 고착이 되기 때문에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 선. 이제 이런 거예요. 예. 이제 삼양식품을 보는 많은 분들은 이거는 반짝하는 주식 아니야? 너무 많이 올라고 하니까. 근데 MSCI 편입되면서 우량주면서 하방 안정성을 고착시키면서 중장기로 가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미지를 주는 거죠. 이게 네.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식품주 중에서 이렇게 블루칩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사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초유의 일이죠. 예. 네. 글로벌 무역 전쟁 리스크에 휘말릴 여지가 또 줄면서 수출주에 대한 강력한 그 K-파워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같이 성장주로 음식료 좀 더 탈바꿈하고 있네라는 인식을 확실히 네. 심어준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기업들도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국내 K푸드라고 하면 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삼양식품이 들어간 거고요. 오리온이 들어가죠. 오리온. 네, 그러니까 초코파이라는 그 아주 로얄티 높은 브랜드, 그러니까 오리온이 들어가고
뭐 CJ제일제당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농심도 당연히 들어간다고 봅니다. 오리온도 최근 주가 좋았네요. 네. 네. 그래서 K푸드의 대표 종목은 삼양식품, 오리온, CJ제일제당, 농심 정도. 4강 정도가 아마 K푸드로 계속 뭐 어느 정도 체력도 이미 돼 있고, 그리고 이 4개 종목은 4개 기업은 기본적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식품이라는 거는 무엇보다도 이 반짝하지 않고 장기간으로 로얄티를 가지는 식품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우리가 뭐 아까 오리온의 초코파이라든지 네. 신라면이라든지 불닭볶음면이 거기 이제 들어갔다는 게 획기적인 일이고요. 그다음에 CJ제일제당의 뭐 비비고 같은 예. 거 이런 게 로얄티를 형성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하방 안정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수출주로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음식료 업종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야 돼요? 관세 무풍지대로 또 좀 활약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삼양식품이다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하기 때문에 투자를 어떤 방향성으로 가져가면 좋고 그 중에서 탑픽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K푸드라든지 식음료 업종은 경기 민감주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되고 있잖아요. 경기 타니까요. 네, 경기를 타니까. 그런데 이 K푸드의 종목은 경기 민감주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출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K푸드의 수출 성장성은 제가 볼 때는 훨씬 있습니다. 이 글로벌리하게 그 식품 기업들을 보면 아직 국내의 가장 큰 기업 CJ제일제당인데 아직 탑3 30에는 못 들어가요. 예. 뭐 네슬레라든지 아주 굵직한 그 글로벌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IT 전기전자, 제약 바이오가 글로벌하게 한 30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있었다면 이제는 K푸드도 그 시장을 노려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우선 K컬처가 그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제 기본 바탕이고요. 거기에다가 아직까지 K푸드가 한란 음식이라든지 이런 갈 곳이 많습니다. 네네. K푸드의 잠재 성장이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보다는 저는 해외 시장에 좀 눈을 돌려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K푸드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는 게 향후 K푸드 관련 종목들을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혹시 그 투자 유의사항 이런 거는 뭘 잡고 가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이 좀 반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네. 그 삼양식품도 물론 불닭볶음면이 지금은 주력이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걸 개발하고 있는지도 좀 유심히 보는 게 중요한 팁 같습니다. 네. 근데 라면 시장은 결국에는 미국 시장을 보면 뭐 일본의 니신사라든지 그 1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 보면 결국에는 네. 국물 라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닭볶음면이 삼양식품이 국물 라면 시장에서 어떤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어떤 개발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는 것도 중요한 팁일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 증권사에서 삼양식품의 목표 주가를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탑픽 종목이 될 이유 찾으면 그렇죠.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오늘 K푸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삼양식품을 기본으로 해서 한국의 그 음식료 업종의 투자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양식품이 장 초반에는 하락세였는데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으로 장차 그 고점을 조금 더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95만 6천 원. 4월 8일에 52주 신고가로 100만 5천 원을 찍었었고요. 오리온이 5월 12일 날 52주 신고가를 갔는데 현재도 12만 2천 원에서 괜찮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종목까지 잘 챙겨가시고요. 오늘 이코노미톡 박중훈 리더스 인덱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